C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희망찬 가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말이 도약하듯이 크게 도약하는 대구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쎄요, 뭐 워낙 다사다난한 정말 말씀 그대로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그런 지난 4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보람도 많이 컸고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2010년 제가 7월 달에 교육감에 취임할 때 대구 교육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과제였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째가 이제 대구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제일 떨어졌다. 네. 또 우리 교육 공동체의 청렴도가 제일 꼴찌다. 네. 그때 전국 16개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를 할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육 행정 업무 능력이 전국에서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 그럴 때요. 예. 또 하나 이제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의 학력 격차가 매우 크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그 2010년 6월 달 선거에서 큰 이슈였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정말 대구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 부분은 다 전국 제4위로 이렇게 도약을 했습니다. 예. 학력도 그렇고 또 청렴도도 우리 전국 광역시에서는 1위를 했고 교육청 평가는 2년 연속 1위를 했고 예. 또 수성구하고 비수성구 간에 아직 학력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부딪혔던 것이 시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참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2011년 12월 22일 날 우리 학생이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우리 많은 걱정을 끼치고 또 일부 언론 때문에 대구 아이들이 제일 싸움 많이 하고 스스로 목숨을 제일 많이 끊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 피해 발생률도 2년 연속 4번 법적으로 조사한 게 다 전국에서 최저고 올해는 0.8%입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반 이상 줄고, 그것도 2011년도 그렇고 12년도 그렇고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안전기로 더 접어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알던 게 모르게 이제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이 낙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들입니다. 더욱 좀 격려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과 시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신뢰를 예. 회복하는 일. 청렴도 문제라든지 교육청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이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할 때 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어느 주체인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를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이 생활지도가 안정돼 간다든지 또 아이들이 변화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예. 또 학부모님도 선생님들이 변화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우리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행복이라는 부분이 학교 생활의 모든 걸 만족한다는 것보다는 학교 생활, 우리는 행복을 미래로 미루고 현재 희생을 전제로 나중에 미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나중에 네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학교에 가면은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모든 걸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다 보니까 지 혼자 살아가는 방법,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젠 그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훈련이다. 훈련이다. 예. 그래서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습관이고 능력이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권력, 돈, 명예, 이것이 과연 행복을 담보하는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런 교육을 학교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인식 전환을 시키자. 또 교육 과정이나 또 아이들의 교육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 즐거운 학교 생활일 수 있고, 또 수업에 몰입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짜자는 것인데, 올해로서 모든 학생들이 다 행복한 교육이라기보다는 행복 교육의 시스템을 네. 올해로서 완성을 시키겠다. 아, 올해 완성을 예. 시켰다. 그래서 제가 원래 교육감 취임하면서 행복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그 네. 중간에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교육, 국민 행복시대도 대구의 행복교육이 기초가 돼서 행복교육에 대한 공약과 정책들이 거의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또 그 인식 전환 교육을 또 열심히씩 시키고, 예. 초등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또 그 역량 기반 교육으로 교육 체제를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훈련시킬 수 있고 습관화시킬 수 있고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올해로서는 시스템으로서는 완성을 하겠다, 제도로서는. 네. 예,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식 위주의 공교육보다는 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역량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아, 살아갈 능력을 키우고. 그럼요. 그것도 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한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 스스로를 관리하려면은, 살아가려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될 겁니다. 예. 신체, 정신이 건강, 신체적 예. 역량. 또 스스로가 도덕적인 역량이 갖춰져야 될 것이다. 도덕성. 예. 예. 또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는 결국 그 부분에서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적 역량도 필요하다. 이 5가지의 지식 중심에서 5가지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대단한 큰 변화고 어쩌면 혁명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이 결국은 아예 혼자 살한다면 교육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무인도에서 한다면은 체험만 하면서 얻어지면 경험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2사람 이상 살아야 되니까 약속도 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문자 표현하려니까 지식도 알아야 돼. 숫자도 알아야 되고, 네. 외국어까지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에게는 행복 인식 전환 교육을 기본적으로 철저히 시키겠다. 또 그러려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하려면 지금까지 학원처럼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의 전달이 아니라, 예. 아이들과 학생 상호 간에,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이제는 선생님이 지식과 정보의 독점자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학생과 함께 공유하는 자세로서 협동 수업으로 수업 방법을 바꾸자. 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든 상담 연수를 시킵니다. 전교사를. 상담 연수요. 예, 전교사를 상담교사화하자.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역사회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달라야 돼? 부모님도 여기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역량도 키워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학부모 역량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네. 부모님들 역량을 키워. 그러면은 학교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커다란 학교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학교 밖에 학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선다는 그런 의식과 정신적인 자세로 학교 밖에 학교. 또 학교 밖에도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CBS 방송국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대만 모든 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데, 네. 지금 시범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중요한 것이 직업 체험하는 겁니다. 직업 체험. 예. 아이들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애들은 여기 와서 아나운서를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하루 좀 생활도 해보고, 예. 또 PD를 해보고 싶은 애들은 그것도 해보고, 방송국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곳곳의 직장들을 좀 개방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쉽게 가까이 있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저는 학교 밖에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가까이 있는 곳에 모두 좀 개방해 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꿈과 끼를 살리는데 미리 직업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거죠. 의지가 또 하나는 있으시네요. 우리가 지금 일하러 다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지금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 안 계신 아이들이 한 30%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학교에 20명씩 유치원하고 이렇게 돌봄 교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일하고 부모님이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교실. 이거 1, 2학년에서는 모든 학생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6시까지 확대합니다. 부모님들이 희망을 하면은. 예.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원래 대폭 달라질 거고. 또 신년도부터 우리가 자유학기제 하는 시범학교가 2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늘어나고 예. 또 모든 학교 미리 해보고 싶어 해요. 희망학교. 음. 이게 37개 하면 늘어나는데 이 기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야, 한 학기 동안 시험도 안 치고 평가도 안 하고 이러면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뭐 할 거 아니냐. 현장 체험만 하고 이러면은. 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동변중학교하고 천내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기울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번에 전국 학력고사 칠 때 시험 안 쳐도 되는 동변중학교를 같은 시험 문제가 시험을 한번 취해봤어요. 예. 정말 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에는 이 학교가 보다가 훨씬 점수가 올라가지고 대구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수업을 협력 수업을 하고 또 수업 방법이 개선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커졌어요.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자유학기제가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 중심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들이 신중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자율형 공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이게 특목고란다는 거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또 공고농고 상고를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대구 비교적 자율형 공립이 많고 자사고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거 한 3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일반계 고등학교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한 결과 대구는 특목고하고 일반계고 학력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지역이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수성고와 비수성고 간의 학력 격차가 더 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목고도 그렇습니다만 그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안 가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앞으로 과학계통으로 진학하려나든지 음대를 가고 싶어, 미대를 가고 싶어, 체육을 하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별히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편적 교육을 일반계 대학 가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 특히 음악 미술 체육은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체능 쪽으로는 예체능 아주 쪽은. 예. 뭐 뭐 보충 수업을 해줍니까? 야간 자율 수업에서 뭐 도움을 받을. 네. 학원 안 가면은 그냥 얘들이 수업 시간 잘 수밖에 없어. 또 수능 쳐놓고 얘들은 학원 가야 되는데 학사 일정 때문에 학원을 못 가니까 얘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죠. 예.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술 중점, 음악 중점, 수학 중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지역별로 이제 중점 학교를 만들어요. 지금 과학 중점이 2개 있었습니다만 수학 중점도 만들고 영어 중점도 만들고 과학 중점도 만들고 음악 미술 중점을 만들고 네. 그러나 2학년 때 가서 3학년이 되고 나서 2학년을 마치고 나서 내 일반계 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음대 미대 체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3학년에 학교를 그대로 지 학교에 있으면서 네. 우리가 위탁 대학이라 해서 대구에 5개 대학에도 위탁을 해놨습니다. 음악 하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미술도 그렇고 우리도 또 학교를 하나 만들고 이래서 또 체육은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에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은 일반계보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서 수업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실 안에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평균적인 수요 곡선에 맞춰서 수업을 전개했어요. 예. 이미 선행학 학습회가 많이 아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 강의 뭐 알아듣는 애도 있고 또 그 알아듣는 애 이러다 보니까 미리 선행학 학습하는 분들 자고 예. 뭐 알아듣는 애는 수업 못 따라가고 아, 반 내에서 이제 네. 수준별 그러니까 격차가 난다.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말씀으로
꼭 온라인 교육처럼 일방적인 수업만 있은 거죠. 예. 지식 전달 교육만. 흔히 말하는 주입식. 예, 지육.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도저히 수준별 수업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요즘 방법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 보다가 아이들이 매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더 빨리 흡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 예.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과 학생 상호 간에도 미리 선행 학습 안에 안 한 애, 또 미리 정보를 알아는 애도 늦었는 애, 또 선생님과 서로 협동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교실 배치도 달라지고. 전에 선생님만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이 아니라 예. 학생들 서로 마주보게 하고. 아, 그룹끼리 이렇게. 그룹끼리 하고. 지금 그렇게 수업을 하는 굉장히 효과가 커서 이게 교실 문화나 이 수업 방법이 계속, 이 수업 방법이 근대적인 교육 도입되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지식의 독점자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해왔던 수입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바뀌질 않았어요. 네. 이젠 그것이 아니라 학생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협동 수업 내지 공동체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생님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어려운 애를 또 친구한테 쉽게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 수업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예.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우리 지난해에 서울에 있는 특목고 국제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부가 주춤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우리가 교육청에서 12억 자치단체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달서구와 북구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 사업비가 40억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예산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국제고등학교하고 이 국제통상고등학교 설립이 지금 좀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곧 이제 이 새 정부의 정책이 좀 안정기를 접어들면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국비 확보 못한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특구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너무 부풀려져서 학생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낙인 효과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슬기롭게 대처를 했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실상이 실상대로 평가되었을 텐데 2011년에 그런 사고가 나서 2012년도에 법적으로 정부가 전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2번 했고 경찰청에서 2번 했고 2013년도에도 정부가 전 학생들을 다 전국 최저였어요. 예. 지난 9월 달에 해는 2013년도 9월 달에는 0.8%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이 2.2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중에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하나 들고 싶어요. 하나는 역시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관계를 네. 아주 친밀하게 가지는 게 큰 도움이 됐다. 네. 이제 이 사제동행 행복 시간이라는 건데 일주일에 1시간 지금 표준 기본적으로 월요일 1교시를 합니다. 월요일 1교시 수업을 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들이 반에서 학생들과 그런 관계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어려움도 알 수가 있고 학생들 좀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빨리 이 진화해가는 우리 학생들의 변화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 선생님들이 카운셀링 상담 연수를 받고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해줘서 이 소규모별로 꼭 학교에 수업만 하는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관계가 아니라 바깥 활동도 담임 선생님들과 하도록 하는 이것도 효과가 있었고 특히 하나는 뮤지컬을 꼽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부분하고 교육이 이렇게 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네. 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아이들은 먹혀들질 않아요. 걔들은 벌써 훨씬 앞서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해보니까 연극도 그래서 제작했던 것이 2011년도에 우리가 뮤지컬을 제작을 했어요.
그게 선인장 꼽히다는 건데 예. 그게 마침 그 폭력 문제가 터지고 해서 2012년부터 지금 상영이 되는데 중학생들이 거의 다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문화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럼요. 다가오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생명존중 예방 교육도 되고 폭력 예방도 되는 막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위센터도 지금 대구는 9개나 가지고 있고요. 대학병원이 위탁해서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아이들이 싸움이라고 보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그 일종의 정신질환 내지 병적인 증세도 있습니다. 예.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하는 학생 이런 부분은 우리가 클리닉을 해서 클리닉 사업으로 병원 상담 치료 이런 전문적인 치료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지금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이런 분야들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 활동하는데 정규직 선생님들보다 비정규직 선생님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난년 2014년도 3월에 2월 말에 했습니다만 대구는 우리 한 6천여 명의 선생님들을 우선 고용 안정을 시키자.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안정 문제하고 처우 문제 두 가지였어요. 예. 근데 그때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긴급히 뽑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노출됐는데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고용 안정을 했는 비율은 제일 높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대부분 지금 또 거기 해당 선생님들은 이제 일은 많은데 이래서 되겠느냐 처우를 개선하라는데 처우 개선 문제는 예.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 또 법규 개정이 많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호봉제로 가려면은 예. 1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호봉 법률 개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고용 안정은 일단 되었다 대부분. 네. 그다음 이제 처우 개선 문제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교육감 선거를 광역지사, 시장지사와 함께 정책 공조제 일종의 공동등록제를 추진하다가 위원이라고 해서 이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런닝메이트제와 이 공동등록제 이것은 헌법 31조 위배돼 이건 아예 정치권에서 논의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논의되더라도 이건 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예. 간접선거 방법은 전에 했다 실패했던 제도예요. 그래서 직접 선거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예. 문제는 많은 과도한 비용이 들고 이게 기호가 없고 뭐 하다 보니까 로또 선거라는 1번이 가지고 있는 상위번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덕보는 것이 대구 같으면 약 한 22%라고 추정합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결국 직선제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교육 현장이 정치적인 정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치면은 네. 런닝메이트는 일종의 정당의 공천제인데 이 부분에서 독립 자유로울 수 있는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감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 시행해봤던 이 직접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을 한다면 투표 용지 인쇄하는 방법 개선하고 예. 또 하나는 과도한 비용 드는 문제를 공영제로 바꾸면은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염려를 끼쳤습니다만은 대구 교육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명예회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대구 교육이 대구를 바꿀 수 있고 대구 교육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하고 더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아이들을 좀 더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내 자녀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작게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의 학교는 기존의 학교보다 더 중요한 학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